수입이 없는 부서는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했지만 평가할 때 원가만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보완해 주기 위해서 공헌도를 인정하는 사내 매매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팀에서 분리된 영업지원팀이 영업팀에 지원하는 업무 지원 비율만큼 영업팀의 총 판매원가, 영업지원팀의 총 판매원가의 업무 지원 비율을 곱해서 상호 영업팀과 영업지원팀이 공정하게 합의된 적정 이익을 더해서 사내 가격으로 사내 매매를 실시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만 있었던 영업지원팀이 이익을 계산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콜센터를 풀업센터로 만든다고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업센터는 영업은 콜센터에게, 영업지원부서에게 업무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내매매 제도는 우리 회사 내에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조직이지만 부서와 부서 사이에 외주의 개념을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주를 의뢰하고 업무를 의뢰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대가는 거래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래 가격의 구성 요소는 인건비, 소급 비용, 인간 관계 비용이라고 하죠. 거기에 직접 비용,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외주를 했으면 또 외주 원가가 있고, 사내 다른 부서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구매한 원가에 적정 이익을 붙여서 최종 대가인 거래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업센터는 자기가 필요한 업무 내용을 콜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콜센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요 관계 사이에서 이제 사내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아메바경에서는 사내 매매라는 독특한 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왜? 지금까지 우리는 매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고객들한테 뭐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아메바경에서는 사내에서 공동의 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서를 지원하는 모든 부서들에게도 적정한 매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내 매매를 이러한 거래 가격의 흐름을 통해서 활용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매출과 이익은 조직 구성원 모두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와 부서 사이에 업무를 지원한, 업무를 주고받은, 업무를 서비스한 적정 업무 지원 비율을 계산해서 이 일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원가에 적정 이익을 더해서 사내 매매를 실시해서 앞으로는 모든 부서가 일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부서는 이 정도의 공헌 매출과 이 정도의 공헌 이익을 계산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가장 공평한, 공정한 그러한 계산 단위로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모든 부서가 스스로 공헌 매출과 공헌 이익을 관리하여 성과 향상에 자율적으로 노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스스로 성과 향상에 노력을 하는데 아메바 경영의 3대 목적에 매진한다고 하는 것이죠. 3대 목적은 매출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것인가.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조직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노력을 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영업을 뺀 대다수의 원가 조직을 이익 조직, 즉 풀업센터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것이 큰 장점으로서 사내매매가 존재할 수 있는 당위성을 증명한 겁니다. 자, 사내매매 제도는 이남을 회장이 경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왜 경영은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모든 일에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왜 외부에 있는 거래처들끼리만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고 사내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모든 일에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자. 모든 일을 상식적으로 처리하자라고 고민한 끝에 이제 아메베 경영의 사내매매 제도라는 그런 것을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메베 경영의 히스토리를 쭉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나무리 회장의 그에 져서 회사는 어떻게 강해지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익이 나지 않으면 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핏 센터인 영업에 관련되어 있는 조직에서만 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영업을 지원하는 직접적으로 영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원부서들도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이익은 영업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업을 지원했던, 영업을 서비스했던 그 다른 조직들도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메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용기, 인내, 노력, 친절, 배려, 겸손도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나무리 회장은 경영을 할 때 경영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기술자 출신입니다. 경영학도도 아니었고 맨 처음에 입사해서 한 일이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알지 못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모르는데 뭐 자기가 간행으로 처리한다든지 모르는데 그냥 초지일간 자기의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경륜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는 상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상식하에 이 이나무리 회장의 상식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나의 상식은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그 매출에 들어가는 원가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그 원가를 발생시키는 시간을 줄일 것인가? 그래서 이 매출 올리고 원가를 줄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원가라고 하는 것은 허용가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허용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목표했던 이익은 시장과 관계없이 어떻게 하든지 절대 목표로서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매출이 줄어들 때 시장 내에서 상황이 악화돼서 우리의 판매 단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총 합계가 되는 매출액이 줄어들어도 이익은 달성할 수 있는 당초의 우리 이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익을 매출 줄어도 이익이 달성될 수 있으려면은 원가가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 그래서 허용가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이 매출 올리고 원가 줄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지만이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된 공헌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모든 조직원은 회사에 대한 공헌을 하게 될 때 이 조직이 강한 회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허용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숫자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가격이 100원일 때 목표이익이 10원이면 우리는 원가는 90원까지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90원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위에 표를 보게 되면은 이익이 가격의 10%였습니다. 100의 10%는 10인데 시장 가격이 90으로 줄어들면 10이라 그러면 이익도 9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메버경에서는 시장 가격의 변화와 관계없이 당초 목표로 했던 이익 10은 기본적으로 절대 목표로 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메버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시장 가격이 90에서 100에서 90으로 10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익은 10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익을 10으로 달성하려면 원가는 자동적으로 80에 묶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0이라고 하는 원가를
이 이상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익10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병에서는 이 허용가를 준수한다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조직이 허용가를 준수하겠다는 생각하에 일을 하게 되면은 이 기업은 절대적으로 간기업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지는 것이죠.